네, 결전 오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프닝 때 예고해 드린 것처럼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내일 저희 우리나라는 휴장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양적 기축이죠. QT가 시행이 되는데 여러 이제 선반영이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돈을 좀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우려와 기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 2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시장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벌써 상반기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물론 6월이라는 한 달이 있긴 하지만 하반기를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지난주부터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2,700을 조금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안도랠리가 안착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2,700을 앞두고 61선, 121선 소위 말해서 이제 이평선이 켜켜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또 저항으로 느껴질지 지점장님 보시기엔 좀 어떨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네, 뭐 오늘도 점심 식사하면서 네. 투자자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여전히 뭐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뭐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분석 부분도 결국에는 지금 하락 추세에서 여기서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의 그 흐름을 뭐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예. 제가 주봉을 보는데요. 주봉이요? 이게 그 3,300을 기록했던 그러니까 이 작년에 6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후로 지금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이니까요. 예. 근데 말씀하셨던 이런 그 이평선들 저항이 지금 딱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적인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스터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는 대량 거래니까 매물을 소화해내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주봉이고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예. 뭐 아주 뭐 올해 1월 달에 아주 급락을 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LG 엔솔 상장하면서 그때 수급이 좀 꼬였었고요. 이후에 지금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박스권입니다. 지금 2,800에서 2,600이고 이번에 잠깐 2,600을 깨면서 상당히 위협적이었죠.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래서 다행히 지금 올라왔고요. 하지만 지금 요 노란색 이게 지금 매물 구간이거든요. 뭐냐면 네. 거래가 가장 많이 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상으로 본다면 여전히 이 박스권 사이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흐름이 예상되고 신호가 시그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에 대한 피크 아웃 인식. 그러니까 인플레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물가가 이게 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미국 연준도 뭐 빅스텝이 아니라 예. 베이비 스텝을 밟을 수가 있겠죠. 예. 예, 뭐 올해 연말 기준으로 2.75% 정도 뭐 연준의 미국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으로 가준다면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인플레뿐만 아니라 뭐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트리거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 할 수 있는 작용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된다거나 상당히 그러면 뭐 곡물가 가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어서 이게 어떤 트리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가 되면 이러한 그 금리나 물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하반기가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로 아마 모든 시선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이제 여기서 뭐 경착륙, 연착륙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기로 이제 시선이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약간은 우리가 6월, 7월만 놓고 보면은 좀 박스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항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2800 근처에 있는 저항을 뚫어내려면 무엇보다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필요한데 당장은 6, 7월은 빅 스텝이지 않습니까? 예, 빅 스텝이기 때문에 그 저항을 뚫어내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또 2600을 뚫고 내려가면 또 뭐 하방 경직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 1300원까지 가서 또 원화가 안정을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피인데 어떻게 보면 박스피라는 거는 또 투자 심리가 계속 좀 지쳐가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지쳐가고 아까 이제 점심 때 투자자분들도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 투자자분들은 요새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이제 시장이 밑으로 더 안 빠진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게 기업의 실적,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펀더멘탈과 기업의 실적들이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분들은 그렇다면 뭘 사야 될까? 그렇죠. 시장에서 지금 어떤 주식을 성장하는 기대가 되는데 싼 주식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다쳤죠. 그러니까 그렇죠. 젊은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바뀐 측면도 없지 않지만 해외 주식과 미국 주식 그러니까 뭐 국내 주식 낙폭과대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인식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야 될 그 주식은 어떤 거냐? 그럼 가치주냐? 성장주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가치주라고 하면 그 상하 등락폭이 좀 적고요. 네.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네. 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봐서는 시장의 지금 흐름 자체가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넓진 않고 좀 약간은 좁은 측면이기 때문에 또 선택하기는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에 또 집중을 해야 될까요? 6월. 네, 아마도 이번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방문하면서 그렇죠. 반도체 삼성 또 방문도 했었고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은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관련되는 소부장도 있고요. 소부장. 그리고 또 DDR5도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당연히 봐야 되는 분야고 또 2차 전지는 뭐 앞으로 향후에 전기차라든지 이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쪽에는 2차 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과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올해 좀 기대가 많았지만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리오프닝으로 최근에 극장도 움직이고 있고 또 엔터, 여행, 뷰티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헬스케어가 저는 좀 보여지는데 헬스케어요. 6월에 좀 주목해야 될 행사들이 미국에서 아스코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USA도 있거든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는 그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그 행사가 있을 때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관련된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헬스케어는 제약 바이오주는 지금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제약 바이오에 많이 실망을 많이 했죠. 맞아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빠졌고 지금 거의 지금 수급이 비어 있는데 모멘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대감, 호재가 생긴다면 주가가 상당히 반응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아스코랑 바이오 USA에 참가하는 회사들 그리고 또 하반기에 그런 그동안의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회사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사실 이제 승리의 정반합에서도 아스코라든지 이런 게 제약 바이오가 그동안에 너무 소외를 됐었고
그리고 시장이 뭐 저희들의 예상대로 박스피에 갇힌다면 이 수급이 좀 비어있는 쪽이 뭔가 실적이든 모멘텀이 조금 다가와준다면 팍팍 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집중을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지전장님 모신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제이시스 메디칼인가요? 그 종목을 네네. 갖고 와는 제가 꾸준히 보고 있었거든요. 은근히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통은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은 좀 화끈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분들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뭐 주요 외사에서도 상당한 레포트도 나오고 관심이 있었던데 그러면 뭐 오늘 그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새롭게 볼 수 있는 헬스케어 종목도 있을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제시스 메디칼 내지는 또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지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말씀하신 것처럼 화끈한 걸로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상한가도 가고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투자자분들 성격이 좀 다른데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약 코이 쪽에 그러니까 아니면 뭐 게임이나 이쪽에 화끈한 기업들에 좀 투자 자금이 몰렸었다면 이동했었다면 다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예. 실제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이런 회사는 사실은 에스테틱 의료기기 회사들이 지금 주목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리오프닝 되고 이제 마스크를 벗잖아요. 네. 저도 사실 지금 화면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제 이제 처음으로 저도 보톡스를 한번 맞아봤어요. 어제요? 네, 처음으로 맞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회사 겁니다. 뭐 네. 너무 잘 아시는 회사 건데 네, 네. 뭐 그 남자들도 보톡스를 맞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외모가 뭐 좀 중요한 뭐 어떤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저도 처음 맞아봤는데 또 한 번 맞은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여러 번 맞죠. 네. 안 맞아본 사람은 있어도 계속 맞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뭐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1인당 가처분 소득 계속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이런 신흥국에 대한 성장 그리고 또 선진국 특히 제이시스 메디칼은 선진국 미국 시장에서도 좀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수출 비중이 85%가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작년에 이런 그 의료기기의 그 매출 중에서 전체 매출 중에서 성호품 비중이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한번 팔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1000샷, 뭐 2000샷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뭐 울세라라고 맞아요. 하는 그런 네. 뭐 제품도 뭐 시술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용 여성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포텐자라고 해서 그 고주파 기반의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 사이노슈어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뭐 최소 수량이 뭐 350대였다면 지금 올해 550대로 좀 상향 조정됐고 재미있는 점은 그 일본 시장에서 이 사이노시오가 주요 주력 제품 3종을 동사한테 맡겼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한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독점 판매하는 권리를 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에 있는 회사, 일본 자국 내에 있는 일본 회사보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 훨씬 더 잘 팔고 관리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이 뭐 1,0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계속적인 펀더멘탈로 나아지는 기업이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성환 교보증권 태연한노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